오늘은 댓글로 구독자분께서 에스폴리텍이란 종목 테마도 애매하고 분봉 흐름도 좀 극단적이라 해석이 어렵다고 하셔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라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연락처나 돈을 받는 행위는 절대 없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우려로 나프타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로 인한 이 에스폴리텍이 수의 기대감으로 이런 급등과 급락이 연속으로 반복이 되며 상승을 했죠. 특히나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프타라는 게 뭐냐면 플라스틱 등 각종 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프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플라스틱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재료는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 횡보, 상승 시점에서 노출이 되고 이때 노출되는 재료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무엇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속성 여부를 파악을 하는 건데 지금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성, 예측 불가성, 불확실성, 단기성 중에 어떤 쪽에 속한다고 보시나요? 바로 예측 불가성 재료인 거죠. 세력의 경우에는 이런 예측 불가성 재료가 별로 좋지만은 않아요. 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누하게 예측 불가성 재료라는 건 세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원숭이 두창, 이 세계적인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원숭이 두창은 확진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병의 확진 속도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성은 있지만 이 플라스틱 가격이 얼만큼 상승할 것이고 게다가 이 플라스틱 가격 안정화가 얼만큼 될 것인지 조정이 얼만큼 될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은 이런 예측 불가성 재료 같은 경우 메이저 세력이나 마이너 세력은 절대 이런 테마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예측 불가성 테마는 누가 접근한다고 말씀드렸죠? 조막손 세력이 단타성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윗꼬리가 많이 발생되면서 조정하고 나오고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일전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예측 불가성 재료는 매집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건 무리가 있다.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 바로 유통 물량이죠. 보시면 시가총액 자체가 749억이에요. 대주주 지분하고 자사주 지분 포함 고정 물량이 37.6% 정도 됩니다. 그럼 실유통 금액은 47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유통 물량 자체가 500억 이하로 형성되어 있을 경우 이런 종목은 조막손 세력의 놀이터예요. 예측 불가성 재료라고 하더라도 500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예측 불가성 재료는 단기 이슈만 있으면 하루에 슈팅이 나올 수 있고 하루 만에 큰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조막손 세력이 개입이 되고 예측 불가성 재료가 아닌 500억 이하의 종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슈만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와 유통 물량을 파악을 했을 때도 대부분 단타성으로 많이 진입이 됐을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의 당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기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주기를 볼 때는 30분봉과 10분봉, 10분봉, 5분봉 순서로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30분봉을 통해서는 뭐다? 우리 명분을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그 다음 이 명분이 뭐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가지고 파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항상 주가가 오를 때 뭘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재료를 찾는다.
그렇지만 재료는 지속성을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료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차트의 주기로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 명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분,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파악하는 이유가 왜? 개인이 쓸 수 있는 물량인지 세력이 쓸 수 있는 물량인지를 파악을 해야 내가 진입을 하지. 개인이 써서 올린 물량이라면 작은 금액을 써도 그냥 올라가는, 매도 물량이 없는 종목이라서 올라가는 종목이라 그런 건 매수할 명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큰 돈을 쓰고 올렸다라는 건 누군가가 이 종목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30분 봉으로 명분을 찾고 10분 봉을 통해서 추세를 확인한 다음에 5분 봉으로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30분 봉 보시면 휘황찬란해요. 매수 매도 단타로 하고 딱 빠졌던 거예요. 보시면 여기 다 돈 들어오고 나가고 돈 들어오고 나가고 여기서 돈이 들어왔지만 나가진 않았어요. 이 물량은 한 번 더 슈팅을 내기 위해서 개미를 털어낸 작업이라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작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날 올려낸 다음에 전량 처분하고 또 떨어뜨린 다음에 처분하고 단타성으로 접근을 하는 거, 단타성으로.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게 맞고 돈이 나가는 적과 들어오는 적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추세를 보더라도 그닥 의미가 없는 게 계속 눌리고 빠지고 눌리고 빠지고 거의 눌림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눌림목 자체가. 근데 이런 건 눌림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패턴은 눌림이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오고 하는 거라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슈로. 그래서 장난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눌림이라는 거는 일봉상에서 눌림은 크게 먹을 수 있지만 분봉상에서 눌림은 등락폭이 심하다. 그리고 불확실하다. 그래서 추세 자체도 애매합니다. 애매해. 그냥 털고 나가고 5분봉 봐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다 털고 나가잖아요. 여기서 털고 나가고 여기서 털고 나가고 돈이 나가는 흔적밖에 없어요. 들어왔다 나가는 흔적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이 어렵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움직이기에 좋은 종목이다. 조막순 세력이 특히 가볍잖아요. 가볍고 개인이 쓸 수 없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적은 돈으로 크게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타겟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기 설정도 있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단타에서는 캔들과 거래량 그리고 호가를 꼭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단순하게 내가 타점을 잡으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심리를 읽어야 타점을 잡아내는 것처럼 캔들로는 어떤 해석이 들어가느냐. 쉽게 설명하면 방향성을 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목적지가 있잖아요. 차량으로 비교했을 때 내가 차를 보고 목적지를 갈 거예요. 그럼 목적지 설정을 하기 위해서 뭘 보나요? 바로 내비게이션을 보죠. 그래서 캔들로는 나의 목적성을 보고 거래량을 통해서는 차량으로 비교하면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차를 몰고 갈 때 바로 연료가 필요해. 연료. 내가 이 정도의 연료를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선 충분히 이 정도의 연료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을 한 다음에 호가를 통해서는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을 합니다. 움직임. 이게 차량으로 비교하면 계기판인데 일반적인 운전을 가지고 비교하면 알 수가 없지만 차량의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뭐하죠? 그냥 안전운전하면서 교통법 준수하고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근데 세력은 달라요. 세력은 일반 운전자가 아닌 카레이서와 같은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카레이서들 보면은 계기판을 통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이 정도의 연료를 가지고 내가 꼬린 지점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떤 기법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호가상에서도 개인들을 털어내고 올려붙이는 기법이 있고 떨어지는 물량을 받아내면서 올리는 기법도 있고 게다가 장중에 척후병이라는 기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1, 1, 1, 1, 2, 2, 2 막 이렇게 나오는 척후병이라는 기법들이 있어요. 이런 기법들은 일부러 악의적으로 눌러놓은 다음에 서로 간에 보내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 신호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척후벽이라는 기법을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걸 개미꼬시기로 아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개미꼬시기 아니에요. 한 주, 두 주 갔다가 어디 개미를 꼬셔요.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력들이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호가상에 걸어놓은 물량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신호들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괜히 먼저 설명드려서 머릿속만 복잡해지고 앞으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맞춰가야지 뒤죽박죽 맞춰가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로는 주기 설정, 두 번째로는 캔들과 거래량 호가를 통해서 방향성과 이런 거래량을 보고 얼만큼 기간이 소요가 될지 게다가 세력이 이 호가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만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주기 설정이나 캔들 거래량 호가 가르쳐 드려도 지금 여러분들 결국 주기 설정만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게 캔들과 거래량 호가가 이게 지금까지 주기 설정만으로도 한계가 있듯 캔들과 거래량 호가도 나중에는 하나하나 추가를 해가야 되고 거기다가 이 캔들과 거래량 호가 주기 설정만으로도 파악하기 어렵다면 그때는 보조지표를 사용을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역할을 하는 거지. 대부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보조지표 막 휘황찬란해서 캔들과 거래량보다는 보조지표밖에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나는 캔들과 거래량 호가를 볼 줄 몰라요 라고 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내 실력의 바닥을 드러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캔들과 거래량 호가만으로도 정확히 90%의 확률로 맞출 수 있는데 왜 보조지표를 도배를 하느냐. 게다가 이동평균선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과거의 차트, 과거의 기록들을 가지고 추론을 한 것뿐이지 실제로 거래량이나 이런 게 대입이 된 게 아니라서 그 평균적인 가격은 세력이 그려내기 나름이에요. 금액대는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동평균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이동평균선이 설명이 되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캔들과 거래량 호가가 중요하다. 이건 회차가 거듭될수록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 S폴리텍에 대한 종목 포인트 말씀드리면 첫 번째, 초보는 진입 금지다. 왜? 예측 불가성 재료와 실유통금액 자체가 조막손 세력이 개입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성으로만 변동폭이 크게 움직인다. 세 번째, 단타를 하실 거면 꼭 캔들과 거래량, 호가를 꼭 세 가지를 봐야 된다. 근데 이걸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진입하셔도 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진입 자체를 금하고 있고 앞으로 저 이루이와 함께 회차가 거듭하면서 이 내용들은 배워갈 거니까 이런 종목들은 아예 뒤돌아보지 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추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구독자님처럼 댓글로 저 이 종목이 너무 애매하고 어려워요, 한 번만 종목 분석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종목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비한 주식사단의 이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